네, 조서연입니다. 오늘은 목요일이죠. 남다른 10대들의 진로 전략 알아보는 특성화고 진로 수업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신세미 캐스터가 오늘의 취업 정보부터 전해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입니다. 오늘의 대기업 채용 소식입니다. 먼저 동서가구에서는 CS 상담사 신입사원과 경력사원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유관 업무 경력자를 우대하고 있고요. 모집 기간은 11월 27일 자정까지입니다. 한화손해보험에서는 TC센터 상담 업무 직원을 모집합니다. 고등학교 졸업 이상이면 지원이 가능하고요. 생명과 손해보험 상담 업무 경력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지원서 마감은 11월 30일 자정까지입니다. 다음으로 대신공조에서는 기술 영업을 담당할 신입사원과 경력사원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이상일 경우 지원이 가능하고요. 자동차 운전면허 소지자와 부사관 전역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지원서는 11월 30일 자정까지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현대물류에서는 백화점과 의류 매장에 의류를 전담 배송할 직원을 모집하는데요. 고등학교 졸업 이상이면 지원할 수 있고요. 유관 업무 경력이 1년 이상일 경우 우대하고 있습니다. 지원서는 11월 30일 자정까지 받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이었습니다. 네, 특성화고 진로 수업 1부에서는요. 본격적인 취업 시즌을 앞두고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취업 전략 짤 수 있을지 권병희 한국 ENTC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날씨가 부쩍 추워졌습니다. 네, 많이 추워져서 오늘 옷을 하나 더 입고 왔습니다. 그렇군요. 어쩐지 대기 시간에 따뜻한 햇볕 찾아서 대표님께서 이렇게 햇볕을 쬐고 계시더라고요. 네, 오늘 좀 따뜻한 소식 준비하셨습니까? 네,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을 오늘도 들고 나왔습니다. 네. 특별히 상업계열 취업 전략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네.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얘기하다가 마저 드리지 못한 관광 경영 네. 취업 전략과 더불어서 상업 디자인, 콘텐츠 개발, 글로벌 비즈니스 전공을 한 학생들의 취업 전략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특히나 좀 관광 경영을 전공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여행사 쪽으로 취업을 많이 한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특별히 요즘에 관광 산업이 굉장히 호황이죠. 네. 또 그리고 정부의 지원도 강화되고 있고 관광 계열 취업 시장에 대한 이 회복세 때문에 관광 경영을 전공한 학생들의 취업 문턱은 아무래도 그렇지 않은 타 산업군보다는 훨씬 더 낮은 편입니다. 특히 국내외 여행객의 증가로 여행사 취업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도 오늘은 국내 여행사 중에 가장 대표적인 기업으로 꼽는 하나투어를 먼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투어는 신입사원을 선발할 때 고졸 혹은 초대졸 이상의 학력자를 채용을 진행을 하는데 주목할 만한 점들은 특성화고 관광계열 학생들은 우대 조건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취업에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다만 남학생의 경우에는 군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졸업 후에 바로 취업을 한다라는 것들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네. 그런 부분들만 잘 감안하시고 준비하신다면 오히려 이제 좋은 취업의 기회가 될 수 있겠죠. 채용의 절차는 서류, 실무진 면접, 임원 면접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보통 공채 인턴의 경우는 대졸 학생들을 우선적으로 좀 뽑는 경향이 있고요. 네. 수시 채용 같은 경우에는 특성화고 학생들 혹은 특별한 경력이 요구되지 않더라도 이렇게 채용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수시 채용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대표적으로 하나투어를 들어주셨지만 이런 여행사에 지원을 할 때 특성화고 학생들이 보통 좀 어떤 직무에서 근무를 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초대졸 혹은 고졸 채용 같은 경우에는 여행 상담 전문가 혹은 상품 운영 전문가 혹은 항공권 예약, 발권 이런 업무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하나투어의 경우도 그렇지만 국내 2위 기업인 모두투어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케이스로 채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성화고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ITQ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서류를 작성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뿐더러 여행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높은 전공 지식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데 상당히 많은 채용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특성화고 학생들이 또
첫 사회 경험인데 또 순수한 면이 있다 보니까 네. 그런 열성적인 모습들이 또 굉장히 매력적인 포인트라서 많이 채용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좀 여행사에 취업을 할 때 좀 도움이 되는 자격증 같은 것들도 있을까요? 네, 뭐 여행사는 아무래도 다양한 나라와의 컨택이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영어를 포함한 일본어, 중국어 뭐 이런 것들을 좀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특별히 공인 외국어 점수 시험이나 ITQ 관련 자격 조건이 굉장히 우대가 되고 있고요. 공인 외국어 자격 시험 같은 경우에는 친구들이 학창 시절을 하는 동안 선생님들과 열심히 준비하시면서 네. 꼭 합격 점수 혹은 높은 수준의 점수를 가지고 있는 게 좋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아무래도 외국의 랜드사, 대행사라고 불리는 곳이겠죠. 자, 그다음에 호텔의 외국 호텔 네. 혹은 이제 외국의 관광객들과 직접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능력들을 되게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네, 대신 좀 이게 자격 기간이 있으니까 네. 3학년 때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3학년 때 보면 좋겠지만 우리가 네. 뭐 수능을 볼 때도 모의고사도 그만큼 열심히 보잖아요. 예. 그런 것들처럼 한 번에 높은 점수보다는 지속적으로 좀 시험을 보면서 본인의 영어 실력 혹은 네. 외국어 실력들에 대한 검증을 좀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예. 물론 외국어 시험을 보지 않아도 해외에서 뭐 거주를 했거나 혹은 여러 가지 이유로 능력이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안타깝게도 서류 전형에서 이것을 증명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네. 이 공인 외국어 시험 관리를 철저하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관광 분야 이야기를 좀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으로 이제 상업 디자인이 남아 있는데요. 이쪽 분야에서는 보통 좀 어떤 내용들을 배우게 되나요? 네, 상업 디자인을 전공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 생활을 하면서 컴퓨터 그래픽 실무를 포함해서 전자상거래, 문화 외 콘텐츠 제작, 뭐 시각 제품, 출판 디자인은 물론 뭐 사무와 회계 와 관련된 이런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학습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콘텐츠 및 디자인 전문가로서의 꿈을 키우고 GTQ는 물론 웹 디자인 기능사라든지 전자상거래 운용사, 시각 디자인 산업기사와 같은 자격증들을 학교 생활을 하면서 준비할 수 있게 되고 또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름이 좀 어려운 것 같은데요. 맞아요. 자, 그럼 이렇게 상업 디자인 전공 학생들은 주로 어느 곳에 취업을 하는지도 좀 알려주시죠. 네, 지금 저희도 방송을 하고 있는데 이 프로덕션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시죠. 네. 그래서 광고나 영상 미디어와 관련된 예. 이런 회사들의 취업이 가능할 것 같고요. 혹은 상품 디자인 분야로서 제품을 디자인한다거나 기획하는 과정에서 프로토타입을 만들어서 이것들을 제작하는 이런 분야, 혹은 웹 디자인이나 인터넷 환경에서 디자인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이런 분야들을 취업처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밖에도 좀 아무래도 우리 친구들이 선호하는 공공기관이나 공기업 이런 쪽도 취업할 수 있을까요? 보통 상업 디자인을 전공한 친구들은 공공기관이 없다라고 판단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뭐 제가 자세히는 모르더라도 벌써 2군데 정도가 떠오릅니다. 그래서 하나는 뭐 디자인진흥원 같은 예. 곳이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오늘 이야기할 곳이 경기문화재단이라고 하는 지방 공기업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경기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올해 특별히 경기도가 천년이 되는 해여서 굉장히 새로운 사업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사업들을 알리고 홍보하기 위해서 그와 관련돼서 브로셔를 디자인할 수 있는 사람이라든지 홈페이지의 팝업 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작할 수 있는 인재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채용 절차를 좀 짚어볼까요? 서류 전형과 면접 전형입니다. 뭐 네. 모든 기관이 똑같겠지만 조금 다른 분야는 이제 학생들이 디자인을 전공한 것들과 관련해서 그동안의 포트폴리오들을 보통 예. 가지고 있거든요. 이 포트폴리오를 면접 때 굉장히 까다롭게 봅니다. 네. 그래서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작품에 대한 해석이라든지 본인의 디자인의 아이덴티티와 공공기관, 즉 자신들의 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아이덴티티가 얼마나 맞는지 이런 부분들을 면접 때 굉장히 까다롭게 보고 평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경기문화재단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요. 이렇게 좀 상업 디자인 계열 학생들도 이 공공기관 채용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좀 많을 테잖아요. 네. 이런 정보들을 다만 확인할 수 있는 곳이 좀 어렵거나 적기 맞아요.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좀 지원을 못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경기문화재단과 관련돼서 이렇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했는가 봤더니 채용이 2명인데 5명, 6명 뭐 네. 이렇게 지원하는 경우도 이게 있었거든요. 정보가 좀 없어서 그런 거죠? 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뭐 잡알리오라든지 뭐 알리오 같은 사이트를 통해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공기업에 대한 정보들은 많이 오픈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지방 공기업들에 대한 정보들은 많이 모르는 편이어서 클린아이라고 하는 사이트를 클린아이. 좀 네. 알고 있으시면
그 안에 가면 우리 친구들이 관련 있어 하고 또 관심 네. 있어 하는 직군이 어떤 채용이 있는지 또 네. 어떤 기관이 있는지 그리고 그들은 어떤 연봉 체계와 복지를 가지고 있는지 실시간 채용 정보까지 볼 수 있는 이런 사이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잘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클린 아이라는 사이트라고 하니까요. 좀 잘 기억해 두셨다가 공공기관 취업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자, 이 밖에도 좀 상업 디자인 전공하는 학생들에게 이런 쪽도 한번 준비를 해봐라라고 네. 추천을 하신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최근에 쿠팡이라는 회사에 어마어마한 투자가 이루어졌다는 네. 뉴스. 유명하죠. 네. 예. 뉴스를 진행하시니까 아마 누구보다 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만큼 그 온라인 쇼핑몰, 이커머스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어서요. 네. 이쪽 분야의 채용들이 향후에도 계속해서 오.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뭐 얼마 전에도 뭐 이렇게 학생들이 계속해서 이쪽 분야에 취업했다는 소식을 제가 또 접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구나. 이런 부분들에 좀 관심을 가지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인터넷 쇼핑몰이라고 해서 보통 좀 규모가 작고 불안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최근에 뭐 엄청난 투자를 받는다든지 네. 예, 뭐 여러 가지 그 핫한 이슈들이 쏟아지고 있잖아요. 인터넷 쇼핑몰도. 네, 맞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오늘 좀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곳이 아마 라디오 광고를 통해서 한번 좀 접해보셨을 난다라고 하는 예. 회사입니다. 중소기업인데요. 사실은 매출액은 한 1,700억 정도를 기록할 오. 정도로 이미 시장에서 자리 잡은 기업입니다. 네. 특별히 이제 코스메틱과 의료 관련돼서 집중적인 마켓 쉐어를 좀 가지고 있고요. 온라인 기반의 사업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웹 디자인과 관련돼서 채용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을 좀 뽑는가 이렇게 여쭤봤더니 판매 촉진을 위해서 어떤 사진들의 리터치라든지 그다음에 레이어드를 어떻게 배열하는지에 대한 디자인 감각들 이런 것들을 좀 평가를 하고요. 그런 평가가 된다라고 하면 3개월의 인턴 기간을 거쳐서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이런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채용 절차도 좀 알려주시죠. 네, 뭐 간단합니다. 일단은 서류 면접일 거고요. 네. 자, 그다음에 실무진 면접을 통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두 가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확인할 거고요. 최종적으로 임원 면접을 통해서 최종 합격 절차를 거치게 되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인터넷 쇼핑몰이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 맞아요. 그 중에서도 딱 이곳을 찝어서 추천해 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이 회사가 매력적인 이유는 종업원이 한 500명 정도 되는데 한 300여 명 정도가 여성 직원일 정도로 네. 여성 친화적인 기업입니다. 자, 이렇게 많은 직원들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여성분들에 대한 우대 혜택이라든지 네. 여러 가지 복지에서도 좀 차별화 포인트가 분명히 있다는 것일 거기 때문에 네. 여학생들이 지원하면 좋은 회사일 것 같고요. 또 이커머스 업체답게 젊은 연령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26세에서 30세 정도의 평균 직원들의 평균 연령대가 형성이 돼 있고요. 그리고 전체 직원의 약 20% 정도가 고졸 채용을 통해서 입사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특성화고 학생들은 본인의 입장을 또 이해할 수 있는 선배들이 그곳에서 일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 좀 매력적인 회사가 아닐까라고 생각해서 소개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인터넷 쇼핑몰도 알아봤고요. 그런데 이 상업 디자인 하면 책이나 잡지 같은 그 출판물의 레이아웃도 많이들 하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아까 경기문화재단에서도 잠깐 브로셔라든지 어떤 레이아웃에 대한 얘기도 잠깐 드렸는데요. 네. 그래서 오늘은 좀 출판 문화와 관련된 또 취업 소식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TV 프로그램을 보다 보니까 외국인 친구들이 국내에 와서 여행하는 프로그램 중에 예. 파주 출판단지를 방문하는 것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그것들을 보면서 어떻게 이런 출판단지가 있을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놀라는 모습을 봤는데 그만큼 이제 파주 출판단지는 세계적으로도 되게 유망하고 유명한 출판단지인데요. 그와 관련된 인원들도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상시적인 채용이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분야는 아마 편집 디자이너 부분일 거고요. 보통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인턴 기간을 거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구조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무자들을 좀 만나서 인터뷰를 해보니까 능력적인 부분도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데 사실은 이 출판업이 되게 이쁘게 책이 나오고 하는 과정 중에 보정 작업도 해야 되고요. 예. 인쇄를 한 다음에 컬러도 매칭을 확인해야 되고요. 하는 일들이 많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또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능력만큼이나 중요하게 보고 있다라고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런 의지가 있는 친구들이 좀 지원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좀 실무적인 능력 같은 것들은 뭐 포트폴리오나 여러 가지로 증명을 좀 할 수가 있는데 네, 맞아요. 글쎄요, 의지, 열정, 인내 이런 것들을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은 네, 뭐 면접의 프로세스에서 보면 저희가 그것들을 증명할 수 있는 과정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서류에서 그러한 경험이나 그러한 사례들을 중심으로 제가 이 정도의 의지가 있어요. 혹은 끝까지 끈기를 가지고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들을 보여주시는 것들이 첫 번째일 거고요. 그리고 면접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실무진 면접에서 뭐 본인이 얼마만큼 의지를 가지고 이 회사에 지원을 했고 또 어떻게 내가 전문가로서의 모습을 위해서 노력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상업 계열 중에서도 이제 관광 경영 그리고 또 상업 디자인 전공 취업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글로벌 비즈니스 분야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네. 글로벌 비즈니스는 뭐 말 그대로 국제적인 영업 혹은 산업, 네. 경영 뭐 이런 걸로 좀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글로벌 금융 실무 및 국제 상무, 수출입 관리, 외국어 능력 등 다양한 분야의 전공들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이러한 내용들을 학습하는 곳이 바로 글로벌 비즈니스를 전공한 친구들이 배우는 내용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이게 글로벌 비즈니스라는 게 외국어도 잘해야 되고 맞아요. 또 이 경상 계열도 굉장히 좀 뛰어난 능력을 가져야 될 것 같아서 공부를 해야 될 게 상당히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격증도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네, 저는 일단 상업 계열에 있는 친구들을 보면 존경스러울 때가 있어요. 예. 저는 고등학교 3년 동안에 정말 뭘 했나 싶을 정도로 열심히 준비를 하더라고요. 네. 방학도 없이 네, 정말 열심히 준비하는 모습을 보는데 그런 노력들을 통해서 친구들이 뭐 국제무역사라든지 뭐 무역영어와 관련된 시험, 그다음에 원산시 실무사 같은 자격증을 취득하게 네. 되고요. 특별히 이제 국제무역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름을 들었을 때는 이게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어떻게 취득하는지 잘 모르니까 간단하게 화면을 보시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제 규범이라든지 결제, 계약, 영어 자 이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시험을 보게 되고요. 4개의 과목을 2교시에 걸쳐서 90분에 80문제를 풀어야 되는 굉장히 좀 시간이 야, 부족한 90분에 80문제요? 네, 그런 문제입니다. 뭐 네. 우리 학생들이 인적성이나 NCS 시험 푸는 것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촉박할 상황이 생길 수 있어서 시간을 어떻게 분배하느냐 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얼마만큼 확신을 가지고 준비했느냐가 시험의 합격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제 원산지 실무사 같은 경우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FTA 원산지 이론이라든지 실무를 보게 되고요. 이론 시험이 거치게 되면 실무는 사실은 이제 6시간 동안의 온라인 교육을 통해서 이 실무 시험이 대체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론적인 부분을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시험을 합격받을 수 있는 가장 큰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야, 이게 50문항의 문제를 60분 동안 풀어야 되고요. 네. 90분 동안 80문제, 우리 친구들 정말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좀 이 글로벌 비즈니스를 전공한 친구들은 주로 어떤 분야에 또 어떤 직무에 취업을 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글로벌 비즈니스를 전공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국제무역을 담당하고 있는 다양한 회사로 진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요즘 친구들은 어쩌면 잘 모르는데 혹시 아나운서께서 미생이라는 드라마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럼요. 아니, 요즘 친구들 그 드라마를 모르나요? 예, 잘 모르더라고요. 네. 네, 지난주에 얘기했던 BTS는 잘 아는데 네. 이런 드라마에는 그렇군요. 별로 관심이 불과 없어서 몇 년 안 됐는데. 맞습니다. 자, 이 드라마를 보면요. 종합무역 상사와 관련된 회사의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 네. 드라마거든요. 자, 이런 것들처럼 종합무역 상사라든지 무역 대행사, 그다음에 포워딩 회사, 그리고 관세법인 같은 곳에 학생들이 취업을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중에서도 이제 글로벌 비즈니스 전공하는 학생들이 좀 선호하는 취업처가 있지 않을까요? 예, 맞습니다. 사실은 뭐 학생들 입장에서야 좋은 연봉과 좋은 복지를 가지고 있으면 다 선호하는 곳이겠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관심 있어서 보는 곳들이 어디냐면 관세법인이라고 하는 기업들입니다. 사실 관세법인이라는 말이
일상생활에 잘 쓰이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세관의 기업의 심사 그리고 그에 대한 사전 진단이라든지 대응에 대한 자문과 세관의 심사 결과 추징에 대한 대리 청구 등 다양한 것들을 대행해주는 컨설팅 기업이라고 보시면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리고 특성화고 학생들이 직무 능력이 향상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인정을 받다 보니까 그간에는 사실은 관세법인에서는 고등학교 학생들, 특별히 특성화고 학생들에 대한 채용은 거의 없었는데요. 예. 최근 몇 년간에 뭐 박람회라든지 혹은 이미 취업한 선배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이런 법인들에서도 특성화고 학생들을 계속해서 채용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서류 전형과 실무진 면접 그리고 임원 면접으로 채용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다른 기업과 마찬가지로 한 3개월 혹은 6개월 정도의 인턴 기간을 거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관세법인에서 이제 특성화고 친구들을 좀 평가를 할 때 보통 어떤 능력이나 자격 같은 것들을 보는지도 궁금하네요. 네. 회사마다 조금씩의 차이는 분명히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고졸 채용은 보통 행정업무지원부서나 혹은 총무부서, 그다음에 비서 직무로서 무역과 관련한 기본적인 지식은 물론 기본적인 문서 작성 능력이라든지 엑셀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외국어 능력 등을 포함해서 정말 실무에서 무역과 관련된 전반적인 지원 업무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채용의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글로벌 비즈니스 전공이 있는 특성화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산학 일체형, 산학 맞춤형 프로그램들도 많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좀 저희가 구체적인 사례를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 물류 회사 중에 뭐 CJ 대한통운이라는 회사는 아마 들어보셨을 네, 거예요. 네. 네. 자, 이 회사에 대해서 좀 그래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J는 산학 맞춤형 프로그램을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와 함께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인턴십 프로그램으로 주니어 트랙이라는 이름으로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그래서 방학 기간에 희망 진로에 따라 택배라든지 항만하역이라든지 물류센터 혹은 국제 물류와 관련된 사업장으로 친구들이 실제 배치가 돼서 현장 실무를 익히고 졸업과 동시에 바로 채용과 연관되어져서 이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약 20여 명의 특성화고 출신의 학생들이 무역이나 포워딩 업무를 배치받아서 자신의 자리에서 능력을 발휘하고 있고요. 부가적인 얘기를 하나 좀 드리면 세계적인 물류회사인 페덱스 같은 회사 네. 같은 경우도 매년 특성화고 학생들을 한 10여 명 정도 계속 채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물류 분야에 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보시면 우리나라의 최고의 물류회사인 CJ를 포함해서 네. 세계적인 물류기업인 페덱스까지 다양하게 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CJ 대한통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규모가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도 많이 선호하는 직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채용 절차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기본적인 채용 프로세스는 기본 대기업들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서류 전형, 인적성 검사, 그다음에 면접, 채용 검진을 통해서 최종 입사의 프로세스를 밟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주니어 트랙의 참가자 같은 경우에는 서류 전형에 대한 평가를 면제받게 되고요. 그를 통해서 또한 채용 관련 홈페이지에서 글로벌 전반적인 물류의 흐름을 볼 수 있는 센스와 사업을 주도할 수 있는 어학 능력, 그리고 급변하는 물류 시장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사고, 그다음에 국제적인 물류 이슈에 대해서 본인이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가 면접에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학교 생활을 하면서 친구들이 어떤 틀에 박힌 교육보다는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슈들에 좀 관심을 가지고 뭐 뉴스를 스크랩한다거나 네. 그다음에 본인이 배운 것들을 좀 응용할 수 있는 이런 유연한 사고를 키우는 게 본인이 개인적으로 준비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밖에도 좀 물류 회사에 취업을 하기 위한 준비나 또 필요한 능력 같은 것들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뭐 사실은 이제 물류하면 정말 되게 쉬워 보입니다. 그냥 우리가 흔히 저스트 인 타임이라고 하거든요. 고객이 원하는 때 원하는 곳에 원하는 만큼 가져다 준다. 사실 이걸 할 수 있으면 되는데 그 과정이 너무 복잡해요. 네. 자, 그래서 다양한 타입의 아이템을 운송하기 위해서 물류 전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지식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해외의 각 지역별 문화적 특성이라든지 법규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알고 있어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기본적인 물류와 관련된 지식뿐만이 아니라 동향을 파악하는 능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무래도 커뮤니케이션 능력이겠죠. 얼마만큼 빠르게 고객들과 소통할 수 있고 또 갈등 상황이 생겼을 때 그것들을 어떻게 적절하게 해소해 나갈 수 있는가. 자, 마지막으로는 도전 정신일 겁니다.
아무래도 도전 정신이라고 하는 것들은 새로운 파트너들을 이렇게 물색을 할 때 혹은 네. 새로운 시장으로 진출할 때 이러한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이 업에 되게 중요한 부분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것들을 기반으로 고객들의 니즈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해소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그리고 고객들의 니즈를 파악하다 보면 당연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프로세스를 개선하거나 혹은 고객의 클레임들이 들어왔을 때 그것들을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이런 능력들도 굉장히 중요한 능력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경험들을 쌓거나 혹은 그와 관련된 정보들을 학습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관세법인도 알아봤고요, 물류회사도 알아봤는데 이 밖에도 좀 글로벌 비즈니스를 전공한 학생들이 눈여겨볼 만한 취업처가 또 있을까요? 네, 이것도 학생들이 좀 잘 모를 것 같은데요. 원산지 정보원, 국제 원산지 정보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네. 자,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행정직을 오. 특성화고 학생들을 좀 뽑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네. 우대 조건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관세사, 국제무역사, 그다음에 무역영어 1급, 그다음에 FTA와 관련된 자격증 소지자,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대 사항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아까도 우리 특성화고 학생들이 이와 관련된 자격증을 학교 생활하면서 따고 있다고 했잖아요. 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준비되어 있는 친구들은 도전해 볼 만한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또 매년 공모전을 열고 있기 때문에 그 공모전을 통해서 본인이 어떤 수상 경력을 쌓는다면 채용에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제가 상업계열 학생들의 취업 정보와 또 전략에 대해서 오늘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좀 어떤 부분들을 짚어볼까요? 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상업 계열을 정리하고 공업 계열 네.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상업 계열도 굉장히 많은 시간 동안 이야기했는데 벌써 제가 살짝 걱정이 되는 게 공업 계열은 범위가 더 넓어요. 오, 네. 자, 그래서 조금 더 많은 시간을 이야기해야 돼서 공업 계열을 전공한 친구들이 좀 미리 준비하고 이 시간들을 좀 활용하신다면 취업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권병희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